10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칼라를 흑백 이미지로 변경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해볼까. 이거는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러쉬 모양을 이용해서 배경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은 그 나무들이 쭉 놓여있는 숲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위에 나뭇잎을 이렇게 하늘 쪽에다가 막 그려놨어요. 그렇죠? 비슷하면 괜찮은데 아주 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촬영할 때 보니까는요, 나뭇잎이 이렇게 무성하지 않아 가지고요, 나뭇잎을 나무에다가 다시 달아놨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무 길이 쭉 있는데 좀 무성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에다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성하게 보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촬영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요즘은 그래픽으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딱 봐도 표시가 나죠.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여자아이, 머리 긴 그 여자아이 하얀색 옷 입은 애 옆모습 보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칼라로 이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사실은 벽면 하얗죠? 여자의 옷도 하얗죠? 머리 검었죠? 근데 그 꽃이 약간 보라색 나는 꽃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칼라 시키는, 다 흑백으로 무력화 시켜버리고 칼라로 이렇게 바꿔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오픈 8장 꽃과 아이, 얘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얘가 어떤 그림인가 한번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완성된 거고 오른쪽이 원본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나요? 아, 그러네요. 배경. 오른쪽에 있는 배경이 칼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그냥 무채색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화분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칼라인데 왼쪽에 있는 건 흑백으로 처리가 됐고요. 단지 지금 이 여자아이의 옷 색깔이 있는데 얼굴하고 이쪽에 이제 칼라로 되어 있고 왼쪽에 꽃 화분이 있잖아요. 큰 화분. 얘는 칼라로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 칼라, 뭐 오른쪽도 다 칼라니까 이거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분 이런 이제 벽지 같은 거 칼라가 되어 있는 거를 흑백 처리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조정하는 거죠. 뭐로? 예. 디세츄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면은요, 흑백이 돼버렸어요. 여기 있어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가면은 저 끄트머리 쪽에 나와 있어요. 많이 쓰는 기능인가 봐요. 바로가기 키가 있는 걸 봐서는 쉬프트 컨트롤 U 이렇게 쓰는 걸 봐서는 얘가 많이 쓰는 기능 같아요. 다른 애들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명령이. 예. 온통 흑백이 돼버렸네. 그렇죠? 다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요 여자의 머리서부터 요 의자 있는 데하고 요 꽃부분 이거는 칼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 작업 한번 해볼게요. 툴박스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거 있어요. 어디 있나요?
히스토리 브러쉬 툴. 어딘지 아시겠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걸 값치고 요 위에 보시면 요 위에도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그냥 시커먼 동글뱅이를 쓰래요. 우리는 19 정도 쓰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이걸 해도 되고요. 이 주변에 있는 여기 여기는 뭐 20일이나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겠죠. 책에 있는 대로 요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얘 동그란 부분이 맞닿은 부분은 다 컬러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 마우스 이렇게 여기를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을. 컬러로 살아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머리카락 얼굴 부분 있죠? 얼굴 부분. 예, 얼굴 부분, 요렇게. 그리고 옷. 특히 애기의 그 팔, 손. 그러니까 애기 무릎, 다리하고 그 발, 의자. 그게 사이에 하얀색 의자가 있잖아요. 그 하얀색은 비벼도 어차피 하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자 방석. 방석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그 흑백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렇게 비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애 그 옷 입은 거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예, 색깔이 좀 있거든요. 팔하고 얼굴하고. 예. 그 다음에 전 여기도 포인트 하나 줬어요. 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접시 고 알맹이만. 예. 추가적으로 요 꽃 있는 부분하고 요 밑에 화분 받침대는 하지 마세요. 예. 요 밑에는 또 여기 작은 화분이 아래에 있는데 걔는 또 비벼대면 컬러로 변할 테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07페이지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윗그림은 완전히 흑백으로 돼버렸는데 지금 아이 부분 있잖아요. 아이 부분, 그 옷 입은 부분하고 책에서는 옷분만 비비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방석 부분까지도 했네요. 방석 부분 하면 안 되는데 방석 부분을 하니까는 컬러 이미지가 확 살아나서 안 이쁘네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애 옷 무릎, 다리, 발, 그 건너편에 있는 발 뒤꿈치 쪽, 그쪽 살짝 비벼주시고요. 예. 이때 이 비벼주는 공간이 이 툴이 작으려면은 19보다는 뭐 한 10이나 9 정도 이렇게 놓고 나서 세밀하게. 그리고요, Alt키 있죠, Alt키.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휠을 굴리면은요,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비벼주면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브러쉬 툴이 크면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지만 정교한 작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분은 지금 60은 너무 큰 것 같고 뭐 아까 19 정도로 해서 또는 32 정도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몸통은 비벼주고 그 머리카락하고 벽면, 얼굴하고 벽면 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툴이 작아야죠. 포인트가 작게 해서 이걸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비벼주면은 그 부분만
칼라로 싹 변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 그런 얘기하죠. 꼼지락꼼지락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체질에 맞으시는 분이 있고요. 안 맞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런 걸 못 하겠어요. 처음에. 예. 꼼꼼하다 안 꼼꼼하다 떠나서 그냥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꼼지락꼼지락 뭘 하려니까는 처음에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쪽을 오래 하잖아요. 하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건 편해. 흑백으로 바꿔라. 뭐 색깔을 뭐 진하게 해라. 어둡게 해라. 이런 거는 한 방에 딱 해결 보는데 저걸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그런 것도 어렵고요. 자, 지금 그 108페이지 중에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접시 문양 있었잖아요. 거기만 컬러로 했어요. 다른 거는 굳이 하면 안 이쁠 것 같아요. 여기만 제가. 예. 자, 109페이지 보면은요. 원본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써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가면은 이미지 모드로 가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레이스케일.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흑백 사진처럼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바꿔놓으면은요.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칼라화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거로 딱 이미지가 변해버린 거예요. 칼라 사진이 흑백 사진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못 대요. 대신에 조금 전에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들어가서 디스트레이트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칼라가 흑백화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히스토리 툴 가지고 비벼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칼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낫겠죠. 예. 근데 이제 뭐 급하게 그냥 흑백으로 처리해버리겠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처리해도 편하죠. 그레이스케일 처리해도 편해요. 사진 쪽에서 보면은요. 저도 뭐 사진 좋아하니까 어릴 적부터 사진을 배워서 뭐 애들 성장하는 모습 많이 찍어주고 했는데 특히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궁궐 있잖아요. 경복궁이나 덕수궁. 특히 경복궁 가면 그 색채가 참 단청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청 문양도 흑백 처리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흑백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칼라 인화지에다 인화를 했어요. 흑백 사진을 흑백 필름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인화지는 칼라로 인화지를 써요. 흑백 인화지를 쓰면은 아예 흑백으로만 나와요. 그런데 칼라 인화지에다 인화를 하면은요 흑백 사진이 아니라 갈색 사진이 나와요. 갈색이. 그런데 지금은 뭐 가정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거잖아요. 프린터기로 인쇄하게 하니까는 얘를 그레이스케일로 처리하면 여기 모드에 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칼라 사진이 흑백 사진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그 그레이스케일 처리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흑백하는 거 말고 뭐 포토샵 굳이 안 들어와도 RC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얘를 갈색화 시키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색동적으로 입어서 알록달록 그렇게 찍은 사진은 흑백 처리하면 안 돼요. 안 이쁠 거 아닙니까? 색깔을 나타내려고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데 흑백 처리하면 하나도 안 이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옷이 바지도 검은색, 윗도리도 남방도 검은틱틱한 색깔이잖아요. 얼굴도 검은틱틱하고 그럴 거라면 아예 흑백 처리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 110페이지 볼게요. 오픈에 들어가서요. 나무길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색상표가 있는데요. 색상 중에 예,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죠.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 검정 부분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 부분 말고 검정색 부분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시면 그 조그만 검정 흰색 보이세요? 예, 얘를 누르시면은 예, 원래대로 검정이 위에 흰색이 아래로 깔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밑에 깔려있는 흰색은 배경색이라는 뜻이고요.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전경색이라는 건데 예, 일단 그 검정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녹색 부분을 선택할 거예요. 녹색 부분. 녹색 부분은 이쪽에 있나요? 이렇게 녹색 쪽 이쪽에.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대면 왼쪽에 큰 창에 녹색들이 이렇게 나타나나요? 뭐 노란색도 보이고 이렇게. 그럼 그 중에서 뭘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책에서는 여기 숫자가 정해져 있죠. 170에 230에 50 이렇게 하래요. (170에) (230에) (50) 그럼 요건 십진수고요. 십진법 숫자고요. 밑에 샵 해가지고 뭐 AA2632 라고 써있는 얘는 16진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간색을 0단계에서 255단계까지 들어가는데 170단계만큼만 빨간색을 넣었고요. 팔레트에서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은 거의 많이 230만큼 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50 조금만 짰네요. 255까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녹색 쪽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붉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OK 누르면 일단 됐고요. 그 다음 브러쉬로 들어가 볼 거예요. 브러쉬 여기 연필 모양 있나요? 브러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히스토리 브러쉬 툴 그 위에 부처럼 생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 얘를 클릭하시면 뭐 브러쉬도 있고 펜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브러쉬 툴을 클릭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리셋 브러쉬 다시 예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리셋 브러쉬라고 한번 눌러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야. 숫자 중에 화살표 누르시면은 여기 사이즈가 보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펼치 목록이 있을 거예요. 화살표요. 누르셔서 리셋 하시면은 이렇게 OK 누르시면은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뭐 난초 그림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기 단풍잎 같은 것도 보일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있을 거예요. 베이직 브러쉬라고 선택을 해서 OK 누르면 여기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DP 브러쉬라고 하면 또 DP 브러쉬도 뜨고요. 여기에 보면은 밑에 뭐 내추럴 브러쉬 이런 걸 누르시면은 또 이런 것도 뜨고 종류별로 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텍스트로 뜨는 이렇게 뜬다고요? 텍스트로 뜨는 건 여기에 예, 텍스트 온리라고 하지 말고 스몰 썸네일이라는 게 있고 라지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엄지손톱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썸네일 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크게 보이고 스몰 하면 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썸네일이라는 걸 누르시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리셋 브러쉬라고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이렇게 브러쉬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이 책에서는 브러쉬 목록에서 써있죠. 여기 뭐더라? 영어로 메이플 립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 단풍잎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풍잎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풍잎 여기 단풍잎이 어딘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책에서 말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 그림이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있어요. 드라이 메디어 브러쉬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리셋 그러면 기본적인 거로 다시 세팅될 겁니다. 그 중에 요 난초 이파리처럼 생긴 거 옆에 단풍잎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얼마나 하는 거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우스로 제가 여기다가요, 후루룩 비볐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지나가면은요, 한번 보세요. 한번 쿵 누르면은요, 이 너무 다 단풍나무, 이거 봐. 꽝된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적당히 비벼줘야 돼. 이렇게 한번 휙 이렇게 한 번, 두 번 클릭 해보세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클릭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는 거죠. 이 부분만요. 위에 상단 부분만 이렇게 스륵 지나가면 될 수는 있겠죠. 완전히 이거는 땜빵 하듯이. 그런데 색상이 예를 들어서 녹색 계열로 선택하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색깔을 제가 임의적으로 막 건드렸어요. 붉은색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주황색 같은 거 선택하면요. 이렇게. 오! 단풍이 됐잖아요. 이게 낫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 나무가 아직 초록이 떠 있으니까 초록으로 비벼 본 것 뿐이지. 책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라고 써 있죠? 네, 111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가면은 아까 그 난초 이파리 같은 거 있어요. 단풍 이파리 바로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요. 바닥 있죠, 바닥. 바닥에다 쓱 비비면 색깔은 다시 녹색 계열로 바꿔놓고요. 바닥에다 이렇게 쓱 비비면 밑에 풀이 자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때 단풍잎이요, 보세요. 이파리가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고요. 밑에 숨어 있어야 돼요. 반 정도는. 이렇게 몸통이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비비면은요. 도로에 깔려 버리니까 아스팔트 깔아놨는 도로가 베릴 수 있잖아요. 그랬죠?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비벼주면 여기다 비비는 것도 좋고 애매하네. 이게 잘못하면 모심기가 됩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모심기가 나옵니다. 다시 여기다 이렇게 이거 잘하면 모신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변이. 근데 밑에다가 풀 심은 건 영 아니네요. 아스팔트가 보이는데 풀을 심어 놓으니까는 졸제 비포장 도로가 돼버린 것처럼 돼가지고. 네. 폐허가 됐어요, 이름은. 예. 자, 114페이지 있죠? 114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114페이지 보시면은 꽃 그림 가져오셔가지고요.
얘를 흑백 처리하고요. 예, 히스토리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요. 베이직 브러쉬로 바꿔 놓으시고 나면 이렇게 와, 요 이파리만 컬러로 바꿀 거예요. 이파리 꽃잎이 이게 무슨 꽃이지? 모란인가? 작약인가? 예. 자, 여기 요런 툴을 뽑아내려면은요, 예, 베이직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요게 뜰 겁니다. 종류별로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종류별로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115쪽에 그 산을 가져와서 산 그림, 네, 이렇게 산 그림을 가져와서요. 위에는 별을 그리고 아래는 단풍을 넣으래요. 한번 해보죠, 뭐. 별이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색깔을 꾸미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약간 하늘색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늘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늘색 중에서 일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작다. 그럼 좀 크게 48 정도로 이렇게. 예. 여기는 크기는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풀립세기 같은 거 있었죠? 단풍나무 색깔은 약간 녹색으로, 예, 녹색으로 놓고 단풍나무 잎으로 어떤 브러쉬 들어갔어요? 이렇게 옆에 여기 브러쉬 있죠? 데일밴드 옆에 보면 브러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상단에서 지금 그 별 그림 있잖아요. 별 그림. 이 별 그림도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단풍잎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별 그림이나 단풍잎이 없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목록 중에서 리셋 하세요. 리셋 브러쉬 하세요. 오케이 누르면 예스 누르면은 기본적인 거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또 여기를 눌러요. 좀 험한 거는 그 삼각형을 눌러요. 삼각형. 예? 아, 밑에 여기가 너무 촘촘하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비비고 지나가면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게 클릭하는 자리가 딱 나오진 않고요. 그 주변에 무작위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9장으로 갑니다. 9장. 9장에 가서 뭘 볼 거냐면요. 꽃송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져올 겁니다. 꽃송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브러쉬를 선택했더니 자꾸만 이 단풍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무브 툴, 저 위에는 화살표 있잖아요. 걔를 눌러 놓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브 툴 바꿔 놓으시면 되죠.
자, 9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이 패턴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 예. 지금 그 116페이지 보시면은, 116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위아래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볼까요? 그림이 어떤 게 있는지. 예, 요거네요. 자, 오른쪽에는 그냥 일반 흰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야? 겨우살이야? 겨우살이 같은 그림을 해놨네요. 그렇죠? 예, 그 겨우살이 안에 배경이 허였잖아요. 지금요. 이 허연 데다가 배경을 칠하는 거예요. 배경을. 근데 문제가 여기 하얀색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다 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뭔가요? 반복적으로 쪼르륵 지금 이렇게 뭐가 배경으로 깔려 있죠? 배경으로 깔려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건데, 117페이지 보시면은 그 꽃이 있잖아요. 꽃. 이 꽃 중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얘를 패턴, 벽지처럼 삼겠다 이거죠. 벽지처럼. 자, 그럼 먼저 무브 툴 왼쪽에 보시면은 동글뱅이 보이나요? 네모 보이나요? 동글뱅이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리탱글, 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이 사각형을 가지고 이 꽃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도 돼요. 요렇게 요 부분을, 예, 이제 배경으로, 저 패턴으로 등록할 거예요. 자, 무브 툴에서 왼쪽에는 리탱글을 선택하셔가지고 요렇게 이것도 하셨나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예. define pattern.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define pattern. 뭐 브러쉬로도 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define pattern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 찾으셨죠? 예, 클릭하시면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다 꽃 패턴이라고 책에 써야 있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꽃 패턴 이렇게. 그래서 OK 누르면 이제 패턴이 뭔가 어딘가에 저장이 됐겠죠? 그래 놓고 이제 실제 그 조화 그림이 있었죠? 아까요. 이 조화 그림을 불러오자 이거지. 이렇게 불러와서 이 배경에다가 패턴을 쫙 깔아 버릴 거예요. 자, 이 그림 불러오셨죠? 자, 그러면은 교재 119쪽입니다. 마술봉 선택할 거예요. 마술봉. 매직 웬드 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마술봉. 그 무브 툴 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이 흰색 부분 보이세요? 흰색 부분 이렇게. 그랬더니 흰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 있죠. 요 안에 어디냐면은요, 지금 제가 본 거는 겉에만 지금 잡은 거예요. 여기 얘도 클릭을 하면 포함되면 좋은데 이렇게. 그때 여기 위에 네모 있고 겹친 네모 있고 보일 거예요. 요 네모를 선택되어 있으면 얘를 선택을 하면은요, 선택할 때마다 그 부분만 지정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거 있어요. 두 번째 거 add to selection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두 번째 걸 선택해 놓고 요 뒤에 보면 중간중간에 흰색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걔도 포함될 거예요.
이게 좀 손이 많이 가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선택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쭉 다 잡아볼 거예요. 얼추 다 잡힌 것 같은데요. 확대하려면 뭘 눌러요? 예? 확대하려면. 확대는 Alt 키를 누르고요. 예, 마우스로 이렇게 휠을 굴리시면은 그림이 확대가 될 거고요. 이때 여기 좌우 스크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그냥 화면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좌우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가장 흰색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관건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 여기다 패턴을 넣든 말든 하는 거죠. 지금 마술봉을 선택한 건 뭐냐면요, 흰색 부분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했잖아요. 그럼 걔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흰색을 선택하면 이 부분에다가 아까 그 호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걸 깔아버리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통, 여기 페인트 통이 있어요. 그라디언트 툴 밑에 보시면 페인트 버켓 툴이라고 있어요. 네, 바켓스, 예, 페인트 바켓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여기 말고 패턴, 포그라운드라고 되는 거 있죠? 예, 선택하고 거기 있는 패턴을 누르면 이 패턴 그림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끝에 우리가 지정한 꽃 패턴이 있네요. 걔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다가 누르면 쫙 깔려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흰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다 안 들어가네. 그게 천상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마우스로 비비는 수밖에, 갖다 클릭하는 수밖에 없네요. 또요. 아이, 치사해라. 선택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올라온 분은 지가 뒤에 갖다 계속 맞춰가지고 가네요. 예? 맞춰가지고 자기가 딱 치워지네. 예, 예. 그러니까는 바둑판식 배열이라고 하죠. 바둑판식 배열로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패턴이 우리가 이제 꽃 그림 중에 이 꽃 부분을 잘라가지고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만약에 벽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벽지가 안 이쁘겠죠. 약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패턴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그 바둑판식 배열이라 그래서 쭉 붙어서 나오잖아요. 좌우 상하가. 그러다 보니까는 안 이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연습하는 거니까 패턴을 등록하는 건 우리가 또 해보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매직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클릭 했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예, 이거를 바켓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일단은 바켓을 선택을 매직봉으로 다 선택을 해야 그 선택된 영역에다가 그 페인트 통으로 다시 클릭을 했을 때 칠해지는 거예요. 예. 그냥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페인트 통을 비벼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매직봉을 이용해서 하얗게 되어 있는 영역을 다 클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허연 부분에다가 페인트 통으로 엎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력 끈기 같은 거. 페인트성으로 최대한 자 보세요. 최대한 다 배경을 깔았잖아요. 그렇죠? 배경을 깔아가지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보다는 교재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하얗잖아요. 지금요. 보시다시피 하얗잖아요. 이걸 최대한 없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가서 Save as 조화 2라고 쓸 거예요. 조화 2. 예,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 보면 퀄리티라고 있는데요. 퀄리티가 작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격증 시험에서는 품질이 떨어져도 된대요. 근데 우리는 품질을 최대로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OK 눌러주면은 하나 저장이 될 거고요. 요거예요, 요거. 자,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화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두 개.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요. 자, 왼쪽 거는 교재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제가 꾸며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최대한 하얀색 부분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나니까 왼쪽 거보다 훨씬 예쁘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 꽃을 가져와서 꽃의 일부를 가지고 잘라 가지고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패턴을 직접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패턴을 잘 만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사실은 122페이지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New, 파일에 가서 New. 이때 픽셀은 30에 50. 그래도 화이트 하지 말고요. 네, 트랜스페어런트. 자,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30에 50이에요.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아까 파일에 가서 뉴 했어요. 그렇죠? 뉴 했어요. 사이즈를 얼마나 걸 할 거냐 하는 거죠.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30에 50이니까 조금해요.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할 거냐. 배경은 흰색으로 칠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배경색으로 깔 거냐, 여기 지금 배경색, 아니면 투명으로 할 거냐. 투명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얘가 격자무늬가 나와 있잖아요. 이 격자무늬란 뜻은 투명이라는 의미예요. 포토샵에서. 그러면 지금 격자가 제가 30에 50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릭탱글을 이용해서 한 절반 정도만 잡자 이거죠. 책에서 보면 절반 정도 잡자. 이렇게. 어느 게 절반이어야 되나? 이게 절반인가? 정확히 절반 잡기가 애매한데, 예. 절반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거예요. 흰색으로. 예. 지금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거 화살표 누르면 검은 흰색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럼 얘를 선택을 하자 이거죠. 흰색을. 예. 그 페인트 통에 아까 가가지고 페인트 통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칠하래요. 이렇게. 잠깐만. 패턴으로 칠해졌다. 패턴으로 칠하면 안 되겠죠? 포그라운드로 칠해줘야죠. 다시 포그라운드로 칠을 하면 이게 흰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얘를 제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하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고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는 거는 투명 처리가 됐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리탱글 아시죠? 네모요. 네모를 선택해서 안에다 이렇게 자르지 말고요. 아예 밖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이 밖에. 그러면 겉에를 완전히 테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절반 정도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보세요. 절반 이렇게. 그리고 여기 페인트통. 그럼 페인트통에 여기 패턴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지금 꽃 패턴 만들어진 거로 칠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면 안 되고 이 패턴을 말고 뭐로? 포그라운드.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가 검정, 밑에가 흰색인데 검정과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밑에 여기 전환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눌러주면 흰색이 위로 올라가요. 흰색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 놓고 여기 위에 지금 블럭 잡은 데다가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그럼 흰색, 투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선택되어 있던 이거 이 선택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컨트롤 D 누르면 사라지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에디트 디파인 패턴 그래서 무늬 패턴이라고 무늬 등록을 하나 하래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30에 50짜리를 만들어서 절반 정도를 대략 잡아가지고 흰색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그 위에는 흰색으로 보이고 밑에는 투명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트에 가서 패턴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다? 아까 무늬 패턴이라는 거로 하나 만들자 이거지. 아까 그 꽃송이 자른 것처럼 꽃송이는 자른 거고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고요.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젖소 그림 이거를 가져오자 이거지. 이렇게 젖소 그림을 가져오자 이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선택할 거예요.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컨트롤 A 눌러도 전체 선택됩니다.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칠을 할 거예요. 어떻게 칠할 거냐면요. 에디트 필 에디트 필 126쪽 그림입니다. 에디트 필 그리고 뭐로? 패턴으로. 컬러가 아니라 패턴으로. 그 패턴은 아까 기존 두 개가 있었고 꽃송이 패턴이 있었고 그 옆에가 무늬 패턴이에요. 무늬 패턴. 이거로 오케이. 자, 이러면 너무 흉하죠? 이름 흉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취소하시고요. 자, 다시 패턴 만들어 볼까요? 에디트에 가서
필 해가지고 이 패턴으로 칠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나온 거를 127쪽에 보시면 꾸며야 되거든. 네. 그래서 컨트롤 D, 지금 껌뻑껌뻑거리는 거 없애야 되니까 컨트롤 D 누르고, 아까 그거 붓 그림 중에 보면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얘를 클릭을 하고 브러쉬 목록 중에서 예. 부들부들 돼 있는 거 이런 거로, 시커먼 거 말고요. 부들부들 돼 있는 거로 얼마 정도 하래? 책에서는 27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27 정도? 27이든 뭐 얼마든 간에.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그냥 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까 한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예, 잘라야 되겠죠. 잠깐만, 우리 책에는 27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볼까요? 리셋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27이든 뭐 20이든 간에. 예. 그 다음에 128쪽에 보시면은 여기 젖서 부분, 이 부분인가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주면 이 부분을 또 살려주래요. 그렇죠? 예. 이거 색깔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래나? 젖서 부분은 좀 이렇게 모양을 살려줄까? 젖서는 살리고, 이것도 괜찮다. 이 젖서 부분은 살리고 꼬랑지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뭐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타나게 해도 뭐 굳이 나빠 보이진 않네요. 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비벼주면, 여기 안내판은 좀 선명하게 잘 나오죠. 그렇죠? 너무 흰색 이거 나와 있는데 흉한데. 여기가 흰색으로 들어가기가. 잠깐만,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젖소를 다시 가져와서 이 부분인데 이 흰색 부분을 사실은 바꿔볼까요? 약간 회색 쪽으로. 여기를 약간 회색으로. 그래서 에디트 패턴을 연습 패턴으로 바꿔놓고 다시 그림을 불러와서 전체를 선택하고 필 패턴은 스택도로 가져와서 흰색이 낫겠다. 예. 뭐 연습해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지금 너무 흰색으로 칠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있어요. 책에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책에서 안 해놨구나. 오페스티라고 있잖아요. 오페스티요. 여기 흰색을 하는데 오페스티 부분을 100으로 하지 말고요. 한 50 정도를 줘볼게요. 50 정도요. 그러면 아까보다 좀 투명해져 보이죠? 다시 에디트 필에 가서 50 말고 30 줘볼까요? 30 됐잖아요. 다시 30보다도 더 한 10 정도만 줘볼까요? 10 정도. 10만 주면은요, 자 보세요. 색깔이 지그재그 해가지고 투명 처리 부분하고 약간 색깔 들어간 부분 나타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히스토리 브러쉬 툴에 가서 이 부분을 좀 선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비벼주면은
그 다음에 얼룩무늬 부분,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좀 색깔을 잘 보기 위해서 소만, 젖소만 좀 이렇게 비벼주면은 책보다는 제가 좀 더 환하게 했어요. 너무 밝나? 다시 전체 필 20 정도를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20 정도. 색깔이 나타나네. 그렇죠? 지그재그가. 그 다음에 여기 안내판 부분하고 접수의 몸통 부분은 좀 비벼주면은 그 부분은 좀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다리하고 젖소의 입부분, 목 부분, 그 다음에 우체통 부분하고 밑에 배 부분 요렇게 비벼주면은 젖소하고 안내판은 선명하게 보이고, 아까 오페스티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교재 어디냐면은요 126쪽에 제일 아랫부분 보세요. 전체 선택하고 에디트 필에 가서 이 부분 오페스티를 책에서는 50주라고 써 있어요. 지금요 50주면은요 너무 심해요. 솔직히 20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여기가 가려졌어요. 어디냐면은요 에디트 필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고르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책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거 우리가 지정한 걸 클릭하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를 지정하는 말이 밑에 팁으로만 나온 거죠. 우리 교재 여기. 요 부분에 지금 오페스티를 50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가려진 거라. 이렇게 여기 오페스티가 가려졌어. 이 부분을 책에서는 50이라고 되는데 50은 좀 심해 보이는 것 같고 한 20에서 30 정도만 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D 눌러야 이 점점점점이 선택된 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야 나머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브러쉬 툴로 이 부분을 이렇게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흐릿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소의 몸통하고 안내판하고 이쪽은 이렇게 비벼주면은 원래 색깔로 돌아오죠? 원래 색깔. 이런 식으로 비벼주자 이거죠. 이렇게 몸통 배하고 이렇게 다리하고 꼬랑지 부분하고 이렇게 그럼 예뻐졌네요. 소가. 오페스를 100으로 해버리면 그냥 희고 투명이니까 너무 흉해서 오페스를 좀 조절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또 좀 깨끗하게 꾸미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130페이지는 어떻게 할까요? 129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그 꽃 있어요. 꽃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꽃송이 있잖아요. 꽃송이. 이 중에 여기 오른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얘를 패턴으로 삼으래요. 얘를 패턴으로 삼고 그 패턴을 등록하는 거죠. 에디트 define 패턴. 그래서 여기는 뭐 송이 패턴이라고 써 있네요. 송이 패턴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은 뭐를 가져오냐? 금붕어를 가져오는데 금붕어 주변에다가 패턴을 까는 거죠.
여기 페인트 통에 밑에 포그라운드 말고 패턴으로 바꾸고 패턴은 여기 흰 송이 요거 송이 얘를 비비면 어떻게 된다? 아 이렇게 깔린다 이거지 이렇게 깔린다 이거지. 이렇게도 한번 이제 댁에서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그 패턴 만드는 거를 좀 패턴 만드는 거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먼저 파일에 가서 오픈 꽃송이 있죠. 꽃송이. 네, 꽃송이를 열게 누르셔서 선택하고 그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뭐 여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를 하셔도 되고 뭐 딴 데 하셔도 상관없는데 책에서는 요 부분 하나 그랬으니까 이 그림 불러오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리탱글 네모 무브 툴 왼쪽에 보면 네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얘를 선택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그걸 패턴으로 그 다음에 이대로 두시고요. 에디트. 그 다음에 define pattern.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패턴 이름은 선생님이 써주시면 돼요. 책에서는 송이 패턴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패턴 이름은 정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뭐를 해라? 그 금붕어 그림을 가져오자 이거죠. 금붕어 그림을 가져오자 이거죠. 그럼 여기 하얀색 부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를 패턴으로 칠할 건데요. 칠할 거니까 먼저 전체를 선택하고 페인트 바켓스, 예, 페인트 이거 버켓 툴을 누르시고 밑에 여기 위에가 포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패턴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패턴으로. 그리고 그 패턴 목록 중에서 패턴 목록 중에서 어떤 걸 하실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는 꽃송이였고 지금은 송이 패턴이고요. 얘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클릭하시는 순간 착 깔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컨트롤 D 누르면 점점점점 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줄무늬 패턴은 어떻게 만들래요? 이게 전체가 나와.